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장명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이혼 재산 분할 관련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혼 준비하실 때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분야입니다. 오늘은 기여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냐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상대방은 기여도가 0이다.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영원히 재산 분할되어야 한다. 한 푼도 해줄 수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산 분할 영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일정 혼인 기간을 좀 유지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재산 분할 빵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특유 재산인 경우 그런 주장들을 많이들 하십니다. 부모님한테 이거를 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모아서 아파트를 사놓았다든지 뭐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이미 총각 때 사두었던 아파트에 네가 들어와서 살았으면서 네가 이 재산을 더 유지하고 형성하는데 기여한 게 뭐야? 넌 기여도 없잖아. 그러니까 기여도는 0, 그래서 재산 분할은 영원히 되어야 합니다. 이런 주장들을 가끔 하십니다. 요즘 들어서는 이런 주장이 솔직히 말이 좀 안 된다, 이런 것들을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고 다 아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도 뭐 자식을 둘, 셋 낳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살아왔는데도 이거 내 특유 재산이고 너의 기여도는 0, 이런 서면을 심지어 써서 제출하는 이제 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, 이 빵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여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분들의 생각은,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기여도란 금전적 기여만 의미하는 거다,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빵원 주장이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금전적으로 너는 기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져갈 것도 빵원이야. 처음에 네가 1억 원 가져왔으면 1억 가져가는 거지. 근데 빵원을 가져갔으니까 빵원을 가져가,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기여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기여만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. 당연히 이제 부부가 같이 살았다면 어찌됐든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그 속에서 같이 뭐 도움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고, 그리고 당연히 자녀 같이 키웠겠죠, 여러분.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기여도가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. 금전적 기여도 당연히 없지만요, 가사노동도 일절 안 했어요. 그래서 가사노동 하면서 나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이런 것도 성실하게 안 했어요. 그러니까 기여도는 빵이 맞습니다,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거든요. 근데 우리 법원이 열심히 맨날 가사노동만 해야지만 기여도를 인정한다, 그런 거는 아닙니다. 그것도 좀 폭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같이 혼인 생활을 했다면 어쨌든 기여도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금전적인 기여만 기여로 보면 안 된다. 매일매일 가사노동만 집중해서 해야만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. 이 점을 좀 이해하시면 소송 과정에서 좀 더 편안하게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케이스를 두 가지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두 분 다 이제 상대방이 재산 분할 빵원을 주장하셨어요. 한 가지는 이제 재혼이었어요. 재혼 8년인가 9년 차, 아주 긴 세월은 아니죠. 그렇다고 또 아주 짧은 뭐 신혼 이혼이다, 뭐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습니다. 근데 두 분이서 가지고 계셨던,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큰 재산이 부동산이었습니다. 그 아파트는 당연히 특유 재산은 맞았습니다. 특히 그 당시에 아파트 값이 좀 폭등하던 시기였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떠오르는 지역이었어요. 그래서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을 했고, 어떻게 하다가 그 시점에 딱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, 근데 특유 재산이었지만 7대3 분할에 성공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30%를 가져왔고요. 그래서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한 기여는 없지만 이제 우리 의뢰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들이 있었거든요. 그 재산들에서 현금이 좀 창출이 되었고, 뭐 기타 생활비에 좀 쓴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그런 걸로 많이 기여를 하셨습니다. 이제 당연히 뭐 밥 차려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가사노동 기여도 있으셨고요. 그런데 이제 상대방께서 재산 분할을 몹시 해주기 싫으셨나 봅니다.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본인의 재산은 지키시면서 총 재산의 30%인 금액을 받아오시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아파트를 아마 전세 놓으셨던가 이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. 그래서 전세를 놓으시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아마 재산 분할금
분할자금을 지급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. 이거는 서울 사건은 아니었어요. 경기도 어디의 사건이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사건이었는데 좀 혼인기간이 좀 길었습니다. 35년? 요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. 이것도 사실상 이제 상대방의 재산이 거의 모두 특유재산이었습니다. 특유재산이 형성된 다음부터 혼인기간이 좀 길었죠. 그러니까 특유재산을 받은 시점이 뭐 예를 들어 혼인 5년 차였는데 혼인은 35년 됐어요. 그러면 사실 특유재산을 내 명의로 가져온 다음부터도 이미 30년이 흘렀어요.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건데 일단 상대방은 그거를 좀 이해 못 하셨죠. 말 그대로 부잣집에 시집 와서 네가 다 누리고 살고 돈 걱정 안 하면서 살았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혼하면서 내 부모가 주신 재산까지 심지어 반 이상을 달라고 한단 말이야. 아 정말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. 건물 관리도 내가 했고 그 건물에 대해서 뭐 세무사님 등등 이렇게 같이 상담할 일 생기면 다 내가 했고 임차인 관리 같은 것도 내가 임대인으로서 다 했고 대체 이 우리 부모가 이루어 놓은 이 건물에 대해서 네가 한 게 뭔데 나하고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분할해 달라고 하냐. 이제 이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 6대4 우리 의뢰인 40% 정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여도라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기여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기여만 뜻하지 않는다. 이 점을 끝까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산분할 기여도 관련한 설명하고 빵원 주장이 좀 얼마나 좀 어이가 없는지 그리고 받아들여지기 힘든지 그런 부분 설명드렸고 제 케이스 2가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